세상에는 마치 자신의 둘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날카롭고 냉정해 보이며 타인이 다가오는 것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가 편해. 깊은 관계는 피곤할 뿐이야. 이 말들은 그들의 방패이자 주문입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성벽 안을 고요히 들여다보면 그곳엔 상처받기 쉬운 여린 마음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을 구하는 손길이 번번이 외면당했던 아이, 따뜻한 눈빛 대신 무관심과 냉랭함 속에서 자라야 했던 아이, 그 아이는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기대를 하면 실망이 오고 마음을 열면 상처가 남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는 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닌 절박한 자기 방어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카멜레온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타인의 기분과 감정을 잘 읽어냅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그에 맞춰줍니다. 그들은 늘 괜찮아,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라고 말하며 자신의 욕구보다는 타인의 만족을 우선시합니다. 갈등을 피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양보하고 희생합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부모님은 예측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 없이 다정하다가도 어떤 날은 차갑게 밀어내셨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그 무서운 침묵과 분노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눈치를 보는 법을 익혔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욕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모님의 표정이, 그들의 평온이 아이의 생존과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색을 잃어버렸습니다. 타인의 배경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믿게 된 것입니다. 성벽을 쌓은 고슴도치도, 자신의 색을 잃은 카멜레온도, 그들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하나의 믿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다라는 아픈 속삭임입니다. 내가 더 착한 아이였다면, 내가 더 똑똑했다면, 내가 울지 않았다면, 어린아이는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부족했을 때 그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못났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이 깊은 트라우마, 전문가들은 이를 애착 외상이라 부릅니다. 이 외상은 성인이 되어서도 삶의 모든 관계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사랑을 받아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조차 서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아픈 과거는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지혜로운 전문가들은 이제 외상 후 장애가 아닌 외상 후 성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가 더 단단한 나이테를 갖게 되듯 깊은 마음의 상처를 겪은 사람이야말로 더 깊은 지혜와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의 첫걸음은 과거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부모의 표정 하나에 울고 웃던 무력한 아이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성인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분리하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을 향한 용기 있는 첫발입니다. 영화 굿 윌 헌팅에는 가슴을 울리는 명장면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겪은 끔찍한 학대의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주인공 윌에게 상담가 션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반복해서 말해줍니다. It is not your fault.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의 선언입니다. 사랑을 주지 못한 것은
부모의 미성숙함이었고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어린 당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받아야 할 존재였을 뿐입니다. 이 진실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수십 년간 우리를 묶어왔던 내 탓이라는 무거운 쇠사슬이 비로소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과제의 분리라는 지혜로운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나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의 이야기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사랑과 안정을 주는 것은 부모의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아파하고 상처받은 것은 온전히 나의 과제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과제를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내 삶의 책임을 대신 져주지는 않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듯 그 상처를 보듬고 앞으로 나아갈 삶을 살아내는 것은 이제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분리할 때 우리는 부모를 향한 끝없는 원망이나 자책감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과거의 피해자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단어를 바꿀 시간입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피해자는 과거의 상처에 갇혀 무력감에 머물지만 생존자는 그 경험을 딛고 일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훈장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힘이 있다. 라고요. 이 선언은 당신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거인을 깨울 것입니다. 과거를 극복한다는 것이 상처를 무조건 잊거나 없었던 일처럼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사랑, 잃어버린 안정감, 그 상실을 온전히 슬퍼하고 애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얼마나 슬펐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지금의 내가 알아주고 그 시절의 내면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줘야 합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아이의 울음을 지금이라도 충분히 들어주세요. 실컷 울고 충분히 슬퍼할 때 그 응어리진 감정들이 비로소 녹아내리고 새로운 살이 돋아날 공간이 생깁니다. 애도는 끝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감과 자존감을 혼동합니다. 자신감은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즉 도잉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높아지고 실패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다릅니다. 그것은 나의 성공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나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믿음, 즉 비잉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줌으로써 자존감의 뿌리를 만들어 줍니다. 네가 시험을 잘 못 봐도 괜찮아. 너는 엄마 아빠의 소중한 아이야. 이처럼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이 자존감의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행위의 결과로 나를 평가하는 습관을 멈추고 나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존감은 이미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과거의 아주 작은 성공 경험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칭찬받았던 작은 그림, 어려웠던 문제를 끝까지 풀어냈던 기억, 친구를 도와주었던 순간. 그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의 벽돌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성격적 강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대단한 재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인내심이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 나는 정직해. 와 같은 성품의 강점을 스스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연습은 나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근거를 스스로에게 제시해주며 흔들리던 내면의 기둥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다 큰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 한 가지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질문하지 말고 그저 궁금해하라입니다. 어디 갔다 왔니? 누구 만났니? 와 같은 질문은 취조처럼 느껴져 자녀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대신 그저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곁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별일 없니? 혹시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이야기하렴. 이 말은 나는 너를 통제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내 곁에서 너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쌓일 때 자녀는 언젠가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고 부모라는 안전한 항구로 찾아올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결국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치유됩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채우지 못한 마음의 빈자리가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나의 존재를 긍정해주는 단 한 사람의 친구, 연인 혹은 좋은 상담사만 있어도 우리의 자존감은 다시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고 느껴진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요.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고 당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는 용기를 내어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상담가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내담자와 자살 방지 계약이라는 것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서류가 아닌 마음으로 맺는 약속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기억하고 꼭 연락하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는 자녀에게 마지막 순간에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아들아, 딸아, 세상이 다 너를 버렸다고 느껴질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생각될 때, 마지막으로 엄마를 기억해다오.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은 아이의 삶에 가장 튼튼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그림자는 길고 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어딘가에 빛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인식하고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님을 깨닫고 스스로를 생존자로 여기며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이 모든 여정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나서는 길과 같습니다. 그 길은 더딜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속도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상처보다 더 큰 스스로를 치유할 힘이 잠재되어 있음을 고요히 믿어주세요. 이제 당신의 삶의 따스한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